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단이라는 지명은 아랍어로 흑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사하라 남쪽 경계에서 시작되는 원점이 사는 아프리카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수단은 처음에는 영국, 이집트 공동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독립과 국경을 쳐보고 있는 남수단과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수단은 맞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계 원주민 종족들의 고향입니다. 2011년 남부지역이 분리 독립을 하기 전까지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의 8%가 넘는 면적을 가진 아프리카 큰 대륙이었습니다. 이 국토 넓이는 세계 육지 면적의 거의 2%에 가까웠습니다. 북쪽에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홍해, 에티오피아, 남쪽으로는 남수단, 서쪽으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드, 북서쪽으로는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수단 지역은 아프리카 세계의 지중해 문화적 전통이 만드는 각축장이었습니다. 이슬람교와 아랍어는 수단 북부의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반면 오래된 아프리카 언어와 문화는 남부 지역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과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광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상업적 농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단은 1956년 독립한 이래 수단 정권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다양한 정적 유권자들로부터 전국적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갈등은 북부 리더들과 그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북부 리더들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이슬람적 법과 문화를 강력하게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단계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리 반대 세력에는 비종교적 정부를 선호하는 북부 사람들과 대다수의 남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55년 값비싼 대가를 치른 분열적 내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남부에서 벌어졌으나 북부에서도 폭력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1972년 체결된 아디스아바바 협정은 그런 갈등을 일시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1983년 내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경제 발전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남부 지역의 불만이 컸습니다. 또한 수단의 법률 체계를 일선화하려는 북부 리더들이 지속적인 시도는 분쟁을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예전을 정식화하는 시도는 수많은 협상과 휴전 및 협정이 있었지만 2005년까지는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2005년에 포괄적 평화협정이 타결되면서 전쟁은 종결됐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수단의 남부 지역의 반자치권을 보장하고 남부 지역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후에 실시할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결시된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남수단은 2011년 7월 독립국가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남수단이 독립한 후에도 수단 공화국 안에는 정치적 주도권 정착을 위한 무력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2011년 오마르 알바시르 군사정부의 독재와 실정에 향하는 대규모 시민 불법적 시위와 무력 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알바시르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시민혁명에 의해 알바시르 대통령이 퇴진하고 헌법 개정과 함께 민간과 군부의 통합과도 통치교가 들어섰습니다. 정치가 안정 공변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였던 2021년 10월 군부를 장악한 압델 바타 알부르한과 신속제군 사령관 와메드 압단 다갈라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알부르한이 정부를 장악하였습니다. 이로 알부르한 정부는 2024년 민간 정부에게 정권을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속한 제국을 정부군이 통과하는 시도를 했으나 이에 반발한 신석지원군이 2023년 4월 수도 하르툼 주요 시설과 정부 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다시 내전을 시작됐습니다. 수단 북부는 광대한 평원으로 사하라 바위 사막이 발달해 있고 서부는 기벽이 심한 모래 언덕 지대입니다. 남부와 중부는 점토로 이어진 평원으로 여기저기 거대한 습지대 및 고립되는 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부 공해 지역은 산악지대로 해발 평균 2000m 이상입니다. 남쪽 우간다 국경에는 수단 최고의 높이 산 3200m 같은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주요 강으로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 흐르고 수단을 관통합니다. 기후는 북부 사막지대 열대성 대륙성 기후입니다. 남부의 적도성 기후에 이르기까지 기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하며 남부 지역은 4월부터 11월 동안 지속적인 우기입니다. 북부와 북동부 지역 일대에서는 하브보스라는 모래먼지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식생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풍부해집니다. 북부 지역은 사막이고 중남부 지역은 반건조성 간목지대 및 사바나 지대입니다. 남부 고지대는 열대 우림지대입니다. 내려간 야간에는 대추 야자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수단은 사자, 표범, 코끼리, 기린, 얼룩말, 하마, 빈팬지 등 야생 동물들과 수많은 종류의 양이 살고 있습니다. 북위 12도 이남 지역에는 채채파리가 많습니다. 수단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으나 내려간과 그 주름이 수단의 하르트룸 일대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는 인접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차드에서 피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으며 전체 인구는 5분의 2 이상이 15세 이하일 정도로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도시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수단의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약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지요 도시로서는 하르투룸과 옴두르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나일강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수단의 인구 구성 복잡하니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북부에는 아랍족, 누비아족, 남부에는 나일족, 수단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은 흑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인이 약 40%, 기타 다양한 부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아랍어와 영어이고 그 밖에도 30개의 다양한 부족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약 4분의 3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그중 순위파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토속신앙을 믿고 있으며 10분의 1 정도는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수단은 주로 농업과 서비스 여전하고 개발도상국입니다. 1969년에는 친소련 청년을 띈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 친서방적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단의 국민 정서는 인간 증가율을 밑돌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세계 최하의 수준입니다. 농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며 3분의 2 이상의 노동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5%가 가경지이지만 가관액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 경쟁이 가능한 땅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제라 개혁과 아산 하이댐 건설에 의해 관계 농토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안은 수단의 주요 작물로서 농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일부 국내 직물 산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단의 면화 수출은 국제통화기금 후원을 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한때 수단 정부는 수출 농산물이 다반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979년에 그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합니다. 수단은 아라비아 고무의 주요 생산국인데 이 아라비아 고무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추출되어 접착제, 사탕, 약품, 제조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수한 수단인들의 주식 작물이며 주로 남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게장, 참깨, 땅콩, 사탕, 수수 등도 중요합니다. 전국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목적지에서는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이 방목되고 있습니다. 사육된 낙타와 양은 대부분 이집트와 기타 아랍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나일강 지류들은 수다인들에게 각종 의료를 제공하는 중량장입니다. 산림은 전국의 5분의 1이 채 못되며 경제성이 높은 산림은 모두 국유림입니다. 과금은 소금이 건강개발, 구름, 철강, 제구름이 망간, 대리석고, 소금, 원목, 제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분의 1이며 광산과 더불어 소수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70년대 공략했던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하라 이남의 거대한 땅을 가진 수단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